원안이 1636년에 일어났는데 9년 전이니까 1627년이 되겠네요. 이때 정명호란이 있었어요. 정명호란. 정명호란 얘기 들어봤죠? 네. 예, 병자호란 전에 정명호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홍타이기가 직접 장수들 둘 아주 유명한 기마병 대장 둘이 있었어요. 용골대, 마부대라는 뭐 그까지 적을 것은 없겠습니다만 용골대라는 대장, 그 다음에 마부대라는 대장, 두 대장을 싸움 잘하는 기마병들 유명한 기마병들을 데리고 홍타이기가 직접 우리나라 쪽으로 쳐들어왔어요. 그게 정명호란이에요. 그게 정명.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군대들이 정식으로 군대가 딱 있었던 게 아니고 농사 짓다가 자 차출하면은 그때 꽹이 들고 석 들고 했던 농기구 들고 했던 사람 그때 모여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되었어요. 그게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임진왜란이 언제 있었느냐, 언제 끝났냐면 1598년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본한테 당했으니까 군대 양성 좀 해야지. 율곡 선생이 죽기 전에 10만 양병설이라는 것은 그 역사에 나와있죠. 그렇게까지 행복하게 주상께 아뢰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10만 양병설은 안 되지만 한 10,000명이라도 확실한 군대를 양성을 했더라고요. 그때 홍파이기 군대를 저쪽에 그 영변이라는 데서 맞거든요. 거기서 그쪽에서 이쪽에서 볼 때는 영변 약산 진달래꽃 그 김소리 씨 있죠. 네. 거기서 맞거든요. 그때 영변에가 그때 우리 병막 보호사가 거기서 지키고 있었어요. 거기서 커튼이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 군대라는 건 한편 군대가 아니야. 농사 짓다가 차출되는 거. 이거 뭐 금방 이런 것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그때 이때가 인조 임금이 인제 반정으로 해서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그때 역사 정면에 요 인조 2년에 그러니 아직 정신도 없을 때인데 조정에서 근데 막 그러니까 무조건 가서 뭐 한국 할 수는 없고 협상을 하자. 거기서 그때도 거기 말고 협상을 하자. 근데 여기서 쳐들어온 이유가 뭐였냐? 우리가 친명 내금 정책을 썼어. 명나라하고 친하고 금나라하고 대차적이 된다고 해서 친명을 되거든요. 인조가 되기 전에 임금 누구였죠? 그렇지, 광해군이죠. 인조 반정으로 해서 임금이 된 사람이 반정. 그걸 반정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 역사니까 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다 알 것 같아서 말하는데 인조가 되기 전에 광해군이 있었는데 광해군이 실은 뭘까요? 선조 아들 아닙니까? 예. 선조는 의주로, 지금 신의주로 임진왜란이 되니까는 사실은 말이 몽기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땅으로 좀 피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중국 그때 명나라 황제 만역제가 네가 당신이 우리나라 땅에 들어오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전쟁터가 되어버린다. 네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고 니들끼리 당하든지 이렇게 하고 하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고 나왔던 것이 그때 신의주에
하고 있었어요. 그때 군조라는 걸 했어요. 조정을 나눴어요. 다시 말해서 임금 대신에 우리 아들인 세자인 광해군을 임금 노릇을 해라. 그래서 광해군이 그때 임금 노릇을 한 거였어요. 그때부터. 인조는 나라 정사에 대해서 얘기를 안 인치가 아니라 선조. 아니 이거 아니라 인조라 선조. 예. 자꾸 말해볼게요. 선조는 정사에 대해서 관여할 정신도 없었고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때리도 못했어요. 선조가 교홍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 때 네가 다니면서 의병들 이렇게 하고 해라. 이래가지고는 광해군이 먼저 황해도로 가서 정문부 의병한테 막 말하고 저쪽으로 가고 이렇게 말했어. 너 가서 전쟁터에 가서 네가 대신 죽어 그 말이에요. 아들이 네가 내 대신 죽어. 저 선조는 그랬어요. 광해군이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알았어. 이 전쟁이라는 게 정말 비참하고 절대 전쟁은 일으켜서는 안 되겠구나. 전쟁을 일으키면은 왕조가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완전히 참 이유도 없이 살인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이런 비참한 꼴을 광해군이 눈으로 본데 만약 임진왜란이 지난 다음에 광해군은 그래서 전쟁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뭘 썼냐면 중립정치를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좀 특히 성도들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명나라라고 하면 아버지 나라라고 조금 명나라를 신경을 써요. 근데 그때는 임진왜란 직후에 이제 명나라는 완전히 몰락해가고 있었어. 명나라는 망하고 있었어. 망하고 있는 명나라를 위해서 광해군이 생각해보니까 그 명나라가 쳐버린다니까 명나라에서 뭐라는 조선이 와서 지금 말이야. 그러니까 광해군이 대답은 했어요. 예, 그래놓고 사실 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왜? 금나라 눈치 보는 거야. 금나라가 너희 왜 명나라 편들은 너희들 그러면 우리하고 저기야? 우리나라 처음으로 올까 봐서 국립정치를 썼어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백성들 살리라. 그런데 인조가 되면서 인조가 친명 예금정치를 했습니다. 명나라하고 친하고 금나라는 조금 많이 그러니까 금나라가 가만 놔둘 수 있어요? 우리 중국 쳐들어가기 전에 조선부터 없애야지. 이 배후에서 뒤통수 치는 것이 조선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조선부터 먼저 치고 나서 한족을 열어야지 하는 것이 통타이비의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온 것이 정묘호란이었어요. 이러다가 또 이제 임진왜란 때 완전히 우리나라 짓밟힌 것처럼 우리나라 동방북북이 다 이제는 만주족한테 짓밟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조가 안 되겠다. 그래서 부자 기국이라 해야고 형제 기국이었는데 정묘호란 때 형제 기국이다 이렇게 우리나라 형으로서 내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조공 바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굉장한 물자와 여자를 다 바쳤어요. 그러면서 정묘호란은 막이 내렸는데 그래도 믿지 못하니까 9년 있다가 36년에 다시 부자기국을 맺자 그랬어요. 그러면서 안 맺으면은 우리가 너희들을 쳐들어간다. 그러니까 인조 때 대신들 회의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있습니까? 대신들이 투파로 나가서 친화파가 있고 척화파가 있고 뭐 여기 저걸 할 일 없으니까 친화파는 전쟁하지 말고
금나라 해결하는 대로 우리가 해줍시다. 그 대신 어느 정도 흥정을 해서 조금 우리가 피해를 덜 볼 수 있도록 합시다 하는 것이 최명길이라는 이족 탐사를 중심으로 해서 주장했던 사람. 또 하나는 척화파라는 거예요. 척은 배척한다. 예, 청음 김상헌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척화파가 있는데 김상헌이 형 김상용 뭐 해가지고 척화파가 있는데 명분은 척화파가 맞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항복을 해? 떼놈들한테 어떻게 만주족한테 우리가 자존심 있게 항복해? 전부 대신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전역을 했으면 했지. 우리가 가서 하야는 할 수 없어. 화치는 할 수 없어. 이게 척화파죠. 그러니까 명분은 좋아요. 죽으면 죽었지. 우리가 이 절개를 이뤄서는 안 된다. 그게 이제 선비들이에요. 그러니까 최명길이라면 백성들이 살려야지. 나라를 살려야지. 우리는 하늘 꼴보기 싫어도 화해를 합시다. 그리고 인류한테 친화를 주장을 했거든요. 최명길이야 몇 사람이 있었는데 힘이 없었어. 척화파가 관계없어. 그러니까 이제 부부에서 안 되겠다. 니들 뭐 부자리가 하자는데 안 하고 조건 받기라는데 더 이상 안 하고 우리를 배신하겠다는 얘기냐? 그러면 쳐들어간다고 쫓아오니까 한양에서 전부 강화도로 피신을 시켰어요. 왕국을. 그리고 이제 임금도 강화도로 피신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한양 입구까지 와버리니까 갈 틈이 없어. 어디로 갔냐? 남한으로. 그게 병자발언이에요. 병자발언. 정려오라는 TV에 9년 뒤에 1636년에 그게 병자발언입니다. 병자. 남한. 그래 급하니까 남한으로 갔어요. 그때 12월 달에 있어요. 음력 12월 달이면 굉장히 추웠어요. 추운데 다 도망갔어요. 왕을 남한 선생이 지금은 길이 이렇게 뚫렸지만 이게 산으로 거기가 그 종각 수호장님 그게 생각이 안 나서 수호장님인데 거기까지 올라가서 피신을 해야 되는데 올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힘센 총각 뜨끄머리 총각이 인조가 얻고 올라갔어요. 강화도 못 가고 말고 그렇게 임금이 비참한 꼴을 당하면서 그 수호장도 있는 데까지 올라가다가 거기서 남한산성 섬을 중심으로 해서 홍타의 용골대 마을에 부대하고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진족들, 만주족들은 야 나와서 항복해라 이러면 맨날 돌아다니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 군사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항복 못한다 하고 그러고 지키고 있었는데 47일 만에 결국은 항복을 했어요. 왜? 제일 큰 것은 추위 때문에. 그때 그 해에 무척 추웠대요. 이 1936년 아까 말한 대로 병자호란이 일어났던 1936년에 무지하게 추웠어요. 그런데다가 그 전에는 전라도 곡창길에서 쌀이 왔어요. 그걸 막아버린 거예요. 만주족들이 막아버리니까 쌀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한산성 피신했던 대신들이 보고 굶게 생겼어요. 식량이 떨어져. 인조까지 굶어 죽게 생겼어. 임금이 굶어 죽게 생겼어. 그러면 왕후라든가 그때 당시에 인조 제일 큰 아들이 소현세자, 둘째 아들이 공림대군이고 나중에 효정이 되었죠. 이런 왕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어디가 있어요? 강화도가 있으니까 그 여진족들이 해군에는 약해. 육지에서만 싸워. 강화도까지 못 가고. 그러니까 거기는 안심해놓고 남한산성에서 잘만 지키면 되는데 식량이 부족해. 47일 만에 이 굶어 죽은 분이 차라리 항복하자. 그래가지고 항복하는 데가 어디 가서 항복했냐? 삼전도라는 데 가서 항복을 했어요. 삼전도 부력. 그때가 1800
1637년 1월 30일 1637년 1월 30일 그러니까 몽고군이 쳐들어왔을 때가 1636년 12월 아마 며칠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연가 47일이에요. 47일 만에 가서 항복을 3년도로 가서 했는데 그 전에 에피소드 또 웃긴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 역사에 친구들이 남겨놨는데 1월 30일을 가기 전에 그 전날 하루 전날 가서 항복한다고 전부 대신들이 전부 모시고 인교를 모시고 갔어요. 그때 김유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최명기라든가 이런 대신들이 옆에 모시고 갔는데 딱 가서 이제 폰타이비한테 항복 의식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임금이 덜덜덜덜 떨고 있거든. 그러니까 용보를 때하고 막 내가 저 임금 맞아. 그러니까 더더더더 이 자식 임금이 이래? 그러고 가서 푹 한번 죽을 죄를 짓는다. 나 이런 마음입니다. 임금 대신에 가짜를 했어요. 이걸 정말 역사에서 칭찬해요. 이게 사실이 선생님 가짜를 보내놓고 가짜가 가서 덜덜덜. 근데 그 가짜도 왕족은 왕족이었어. 왕족은 왕족이었는데 그래가지고 파토났어. 다음날 다시 임금 더 추운 날이야. 1월 30일. 임금 제대로 된 임금 모델을 안 되려고 임금가 할 수 없이 나간 것이 1월 30일. 이거는 역사에도 기록하기가 창피하니까. 예. 거기 인조실록도 안 나왔어.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그렇게 해가지고 왕족 이름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창피한 건 3대 오드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빨리 마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알아도 내가 나이가 수판기술 내가 옛날에 잘 썼어요. 예, 자꾸 미끄러지니까 꼭 떨려. 그래가지고 요 고자가 이게 머리 띄울 고자예요. 머리를 띄우는 요 고자 9번 머리를 띄웠다는 얘기예요. 땅바닥에다 머리를 칸칸 이마를 띄웠더니 피가 났어. 임금이 3대 우고도니까 절을 한 번 하고 3번씩 머리를 띄워. 절을 한 번 청태정부에 다 앉아있어요. 의자에 거기다 저희들이 설치해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 가서 인조가 가서 절을 한 번 하면서 머리를 쾅쾅쾅 3번. 그러면 3번 했으니까 몇 번 두드려? 그래서 3대. 이런 치욕 머리에 피가 났어요. 예. 임금이 백성들 살리려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이 창피한 걸 당하더라도 우리 백성들이 이제 노략질 당하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309번들을 안 하게 되면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까지 돌아다니면서 노략질에서 다 복식들 다 뺏어가고 짐승 다 뺏어가고 또 여자들 다 내고 그러고 가가지고 그걸 물자를 충분히 보고해가지고 중국 쳐들어가라고 작정한 거. 그걸 알고 있지. 인정은 할 수 없이 자기도 사고 나라 백성들도 소리해야 되니까 3대 공부를 해야지 하고 이게 정묘호랑이 아니 병자호랑이 그러니까 그 전에 정묘호랑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묘호랑이 얘기를 하려면 또 하나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적을 게 없으니까 말로만 할게요. 이괄란이라는 게 있어요. 이괄란 들어봤지? 예. 사실 그게 하나의 작은 원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괄이라는 사람은 무장이었어요 그때. 예, 무장이었고 그 평안도를 지키는 병마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마도 병마사. 예. 그리고 평안병사라고 했어요. 원래 그 명칭은 평안병사. 이 평안병사인데 이괄이라는 사람이 광해군을 끌어내리는 데서 아주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어요. 문신 중에서는 김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유하고 이기라는 사람이 문신 역할을 하고 무장 중에서는 이괄하고 이렇게 합세해가지고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인조를 왕으로 세웠어. 그게 인조 반정이에요. 인조 반정. 그게 1622년 뭐 약간 그렇게 돼요. 지금 이제 연도가 내가 자꾸 가물가물한데. 그랬을 때 전부 1등 공신이 된 거예요. 인조가 2임금이 되니까 공신으로 이제 책봉을 하지 않아요. 발표를 합니다. 딱 2임금이 되면 먼저 공신부터 발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신들한테는 땅도 주고 그래요. 공신전 주고 그 당시에 그랬어요. 공신을 발표한 데도 김유, 이기 뭐 전부 다 1등 공신 발표하는데 이괄은 2등 공신. 그러니까 이괄이 어디 있어? 김유보다 오히려 내가 앞장을 서서 그랬는데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김유가 끌어내리는 작전을 할 때 모이자고 그랬는데 모임 장소에 김유가 늦게 왔어요. 그러니까 김유 기다리다가 이러다가는 때를 놓쳐서 발각이 되고 우리 다 죽겠다. 김유 오기 전에 우리끼리 가자 그래가지고 이괄이 총대장이 돼가지고 대신들을 끌고 광해군을 끌어내리러 간 거예요. 그러면 김유보다도 누가 더 범위가 커요? 이괄이 더 범위 커요. 가서 끌어내리러 가고 있는데 김유가 그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괄이 내가 일단 총대장을 맡았으니까 내가 생명 걸고 앞장설 테니까 당신 따라와 이러고 갔었어. 그래가지고 성공을 한 것이 바로 쿠데타라는 반정이었어요. 그때 그 반정이 이괄은 자기가 최고인데 2등 공신을 준 거예요. 그것도 문신들이 김유나 이기나 이런 사람들이 전 무신이니까 2등 공신만 줍시다 해가지고 아니 그 인정은 그러냐 임금은 로버트나 다루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세워놨으면 임금이 아니고 이렇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 대신들이 잘못한 거지. 자기들이 1등 공신은 그래 이괄도 1등 공신이었어. 그러고 조정에다가 놔둬야 되는데 처음에는 한성 판명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괄이 한성 판명 같으면 뭐냐면 진짜 좀 서울시장하고 똑같아요. 한성 시장. 그 정도면은 그래도 벼슬 그 정도 줬으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걸 그대로 놔두지 않고 평안병사로 다시 지방으로 변경을 했어요. 근데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금나라가 쳐들어올 것 같은 기세가 보이니까 이괄이 뛰어난 장수니까 네가 가서 그 영전, 그러니까 영전이 아까 영전이 있다고 했지 영전 네가 막아라. 그리고 원수인 장만이라는 원수는 평양에서 그다음 2차적으로 막으라. 그래가지고 병사를 15,000명을 줬어. 그 15,000명 그리고 알았다고 그러고 갔어요. 가서 영전에서 평양 병사로서 여진족 역골을 막으려고 이괄 그때까지도 순수했어요. 불평은 안 했어. 안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 조정에서 이관이 언제 관여할지는 모르겠다. 이런 루머가 돌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관을 어떻게든 죽여야 되는데 이관을 지금 막구만 지금 맡고 있는데 지금 불러들일 수도 없으니까 이관을 아는 전이라고 해요. 이전 그 집안에 외자로 이 전이라는 그 아들을 서울로 압송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모죄 기미가 보인다고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그래가지고 아들을 이괄 밑에서 같이 싸우려고 했던 아들을 보내라고 그러고 파파리만에 와서 끌고 오려고 그러니까 이괄에서
화가 날 수가 없어요. 이등없이 윤거를 찾고 변방에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여진적으로 막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게 15,000원 끌고 정부의 지금 인조 밑에서 그 정사한다는 이 서인들 그때 서인들이 있어요. 서인들 싹쓸이 그냥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 아들 가면 죽고 돈 아니야. 그러면 이제 아들한테 또 누명을 씌워가지고 아버지도 같이 용모했다 해가지고 자기까지 그렇게 되는 공산이 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차라리 죽는 영혼으로 치러 가자. 그때 그 부하로서 유명한 장군님 그하고 같이 갔어요. 뭔가 내가 기억이 안 나. 이렇게 해가지고 서울로 진입을 했어요. 15,000명. 그래서 서울로 가니까 인조가 금방 그 15,000명이 굉장하죠. 쳐들어오니까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인조는 함락이 되기 직전에 공주로 피망이 났어요. 그게 이과를 아니에요. 이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이 얘기를 왜 안 하냐면 그래가지고 서울을 함락을 했는데 근데 이괄보다도 더 위에 있는 도원수였던 장만이라는 무관 출신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때 평양을 지키고 있는 군대가 굉장히 막강한 군대가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10,000명 정도. 거기 여진족도 막으면서 평양을 지키고 있어요. 이 장만이라는 도원수 제 대장이고 이 사람이 와서 이괄 서울에 있는 경복궁까지 찾아오는 이괄을 깨부수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싸우게 돼요. 그런데 장만 밑에 제일 또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정충신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역사에 나옵니다. 정충신. 아주 걷고 또 지략 깨는 장군이 있어요. 정충신. 여기가 선발대로 들어가가지고 이괄 이괄이 적이죠. 그때는 적하고 서로 대치해가지고 싸우는데 이겨냈대요. 이괄이 도망가. 어디로 갔냐? 저기 광주 이천 쪽으로 갔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천으로 도망가니까 밑에 부하들이 이거 안 되겠다. 나라도 살아야지. 이괄 목을 잘라가지고 가서 한국 그래가지고 이괄과는 평전이 됐어. 그런데 이괄 밑에서 있었던 부하들은 도망을 가고 있죠. 어디로 갔냐? 다시 자기 지역인 저 평안도 쪽으로 도망을 갔어. 근데 거기서도 들키면 전부 죽게 되니까 그때 근데 저희 한 뭔가 근데 기억이 자꾸 안 나는데 거기다 몰고 간 군대의 일부가 한 몇천 명이 됐을 때 어디로 갔냐? 여진쪽으로 갔다. 만주로 여쪽 똑같아요. 예, 만주로 도망을 갔어요. 가가지고 이 홍타인한테 지금 조선은 인조가 임명돼가지고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약할 대로 약해져 있고 군사부도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쳐들어가면 됩니다. 꼬드겨가지고 홍타인을 떠들어가지고 온 것이 정묘관이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남부터 얘기를 해야 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정묘호란 있고 정묘호란 가지고 안 되니까 경자호란까지 다시 2차로 침입해가지고 결국 인조가 300 부모도 치욕스러운 것까지